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휴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요. 시장이 워낙 좀 강하고 또 주도 업종의 어떤 추세적 상승이 굉장히 좀 거세게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강했어요.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거의 신고가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추세적 흐름을 보면 다음 주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또 주도하는 구도의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제 다음 주는 미국의 FMC가 있는데요. 무난하게 제가 볼 땐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지금 아시아 증시든 미국 증시든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금리가 얼마나 올리고 동결하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민감도는 낮아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세는 만들어졌고 그 추세가 약간 지연되냐 지연되지 않느냐의 문제지 방향은 확고하게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된 리포트 보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 한번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시장 체크해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10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적지 않게 터진 거죠. 역시나 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늘리려면 삼성자 하이닉스 즉 반도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사실 삼성자 하이닉스도 강했지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주도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 잡으면 돼요. 시장 추세도 상승 추세고 이제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면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5일선 내지는 20일선 정도 혹은 이제 10일선 정도까지 왔을 때는 사실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어쨌든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강했는데 코스닥도 0.8% 강세 거래대금이 9.3조로 적진 않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이 880 종목이니까 많죠.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각각 4,800억 거의 1,000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각각 3,600억, 1,200억 이렇게 각각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4,800계약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고객예수금이 50조 정도, 신용융자잔고가 18조 6천억 정도. 그래서 평균적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 상승, 다우 S&P도 0.56% 상승으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 그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또 추세를 돌리는 거의 2%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이 1% 상승, 대만도 거진 1% 상승, 상해 증시도 0.5% 상승했고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흐름들과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 지수 흐름에서요. 코스피 지수 흐름은 지금 이제 481선 붙이는 흐름인데요. 보시면 5일선 조정을 어제 거치고 다시 또 오늘 강한 양봉을 내는 흐름으로 추세적 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건 장기 입형 481선을 그냥 이번에 저항 없이 그냥 싹 돌파를 해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하다 보시면 돼요. 다르게 표현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요 구간을 돌파시킬 때는 당연히 다른 업종도 이제 당연히 도와주지만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다른 영역의 종목들도 같이 가세를 해줘야만이 결국 이제 이 라인을 돌파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코스닥도 지금 주도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지금 이제 고점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별하게 악재나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돌파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됐고요. 뭐 혹여라도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주 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사실상 돌파의 흐름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수급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업종 지수가 지금 481선을 뚫고 강하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추세적인 강화를 해나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플랫폼 게임 이쪽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 다지면서 매집기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는 두 개 이제 업종의 지금 현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이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구도 오늘 뭐 보시면 4,800억 반도체 쪽에 이제 집중된 수급을 보여줬고, IT 쪽으로 역시나 이제 상당한 수급과 또 의료 정밀, 루트로닉이 또 사모펀드 인수가 됐죠. 그래서 다른 의료기기 전반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인 수급이 세게 이제 들어오는 패턴을 보여줬고, ISC 같은 게 대표적인 저가 매수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래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그 상단에 가격 상단 라인을 계속 지지를 받아준다는 거는 이게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제 수급적 그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당연히 지금 상승 진행형인데 업종 자체도 이게 여기서 고꾸라지고 추세가 하락으로 갈 확률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반도체 조정기에 최근에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얘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수페사시스는 뭐 당연히 이제 대장주네요. 완전히 그냥 솟구치는 형태의 시세가 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2차전지 영역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게 셀 업체 중에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2차전지 업종의 시세 이제 주도력과 또 업종 전반의 이제 분위기 업을 위해서는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가져오는 게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닙니다. 시총이 150조예요. 시총이 150조의 어떤 기업에 달려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 전반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고, 결국은 다른 셀 업체로도 그 분위기는 전이 되면서 결국은 삼성 SDI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까지.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수율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개판이긴 한데,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종목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잡히면서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솟구치는 어떤 시세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SK 이노베이션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SK온에 딸려있는 그 많은 밸류체인의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예를 들면 신고가를 내면 뭐 상신 EDP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것이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신고가를 내게 되면 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장비줄 이런 것들이 또 강한 흐름을 낼 거라는 거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게 이제 9% 오늘 상승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을 확실히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크게 조정받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그 상승의 추세를 훼손하는 종목들은 제가 그 1000보 정도를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빼고는 추세를 훼손하는 종목들은 없다. 보세요. 이거는 좀 훼손됐죠. 왜냐면 하락할 때 거래가 안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고 그냥 뭐 거칠 것 없이 업종 자체가 상승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구간에서 굳이 이걸 붙잡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교체하고 빨리 내가 잘못했네? 그럼 빨리 팔아버리고 딴 걸로 빨리 갈아타야지 라고 이제 판단 내리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게, 그게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의 자세인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익으로 빠져나와야지, 물타기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이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판했으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좋게 이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했지만 돌렸잖아요, 제 의견을. 아니다, 이제 잘못 판단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이 거래가 안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잠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어떤 흐름 구도 종목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하락했다고 안 좋게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자리 이제 아주 좋은 어떤 자리다는 얘기를 드린 것도 뭐 그런 어떤 연결고리죠. 예,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 높이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런 구간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야, 뭐 첨보처럼 특정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뭐 까내리고 이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뭐랄까요 단단한 거죠. 예, 일관된 결과물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철학적인 관점, 내가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있어야지만 뭔가 좀 해피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안 그러면 이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제 뭐랄까 이제 벌고 있어도 이제 불안한 거죠. 예,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하게 막 축적된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뭐 원리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뭐 기업이 좋아서 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준이라면 사실 우리가 또 팔아야 되는 어떤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라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올라도 불안하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저점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종목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셀 업체의 신고가 흐름과 함께 왜 장비 업체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뭐 여러 자료들,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여러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이해 가능해야 쉽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또 이제 내 자산이 투입될 수 있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비중을 높여서 아니 무슨 뭐 30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뿌려놓으면 그 계좌가 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 그래도 뭔가 좀 확률상 굉장히 높은 확률의 어떤 상승 가능성을 지니고 있거나 그런 것들에 비중이 상당히 또 실리고 이래야 계좌가 뭐 레벨업이 되고 계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은 아주 복합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결합될 때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야, 이 회사 분석해 보니까 실적 좋게 나올 것 같네 보니까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서 아니면 야, 이 차트 되게 좋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 내리면 몇 번은 맞출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일관된 결과물과 높은 승률의 부분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심리로서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하고 또 건설적이고 행복한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철학을 가져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좀 한번 체크해 보면 그 삼성전자 1.5% 상승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이닉스가 5% 상승으로 최근에 고점권역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도 이제 슈팅이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게 이 두 큰형님이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의 추세적 기조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LG엔솔 3% 상승에 LG화학도 2% 상승했고요. 삼성SA가 0.8%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1.5% 상승에 포스코 퓨처엠이 0.3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상위 이제 2차전지 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강한 기조의 흐름이 오늘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 코스닥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이제 1.8% 상승했고 LNF도 1.6%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HPSP도 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뭐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
9% 상승.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서 JYP 엔터도, 와, 이것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네요. 2.2% 상승, 시총이 이제 4조 6천억이 됐네요. 4조 6천억이 됐습니다. YG엔터도 지금 오늘 2% 상승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엔터주들 뭐 현대바이오 뭐 이런 것들, 요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루닛, 파마리서치, 또 바이오 쪽에 또 휴젤, 미용이라든지 덴탈, 또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바이오 쪽은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또 SNS텍,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상승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DOU도 7% 상승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좋은 어떤 수익률을 주고 있고요. TSI도 5%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종목들 흐름들이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해나가는, 주도 업종의 주요 종목이 추세적인 강화를 해나가는 그런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은 이제 매우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삼성전자가 2,800억 순매수, 루트로닉이 오늘 1,900억, 오늘 뭐 엄청나네요. 인수죠, 3억 펀드 인수. SK하이닉스가 1,700억, 두산 에너빌리티가 1,400억의 순매수. 오늘 시클리클한 것도 좀 움직였고요. LG에너솔루션이 1,300억 순매수. 오늘 코스모신스도 신고가를 내면서 540억입니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신스도 지금 주도력을 보이는, 주도주의 어떤 지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수급은 3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이제 상승의 추세를 좀 내는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루트로닉이 뭐 압도적인 순매수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TMC, 뭐 SNS텍, 리노고, 오늘 반도체 종목이 조금 많네요. 저스템, 레이크 머티리얼즈, 심텍까지 이렇게 수급상 오늘 가장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인데요. 뭐 TMC, 대주전자재료, 또 이제 저스템, PNT, 코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또 수급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다. 시세가 이제 뭐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 체크는 좀 2차전지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2차전지 쪽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월달에 나온 이제 SK증권 리포팅인데, 스마트폰 시장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방 시장 규모는 뭐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크죠. 스마트폰보다 이제 7배가 큰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의 배경이라는 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은 뭐 10억 대가 넘죠. 연간 판매되는 게. 뭐 수로는 이제 훨씬 크지만 단가가 이제 자동차가 월등히 이제 높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이렇게 7배가 이제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침투하는 거하고 전기차가 침투하는 거에 따른 뭐 관련 산업의 이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 좀 우리가 비슷하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실적 모멘텀의 출발점은 전방 산업의 이제 성장률,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면 이제 주가도 사실상 이제 먼저 이렇게 막 튀다가 이렇게 이런 식이 돼요. 시장의 성숙 단계,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장률이 한 50%, 60% 되다가 나중에는 5에서 막 10% 정도 될 때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고 하향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그랬었고, 역시나 이제 전기차 시장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는 이제 선행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구도가 뭐 당연히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성장하니까 이 시장은 야 10년 20년 그냥 보유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IT에서 전기차와 같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2007년 아이폰 공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2015년에 성숙기에 진입했다. 성장을 멈춘 건 아니고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측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한 대씩은 갖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후 성장률은 하락했으나 지금까지도 IT 부품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스마트폰의 연간 시장 규모는 492조, 거의 이제 500조에 달하는데요. 출하량은 이제 12억 대 정도. 이제 ASP, 이제 평균 단가는 324달러,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이폰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자동차 시장 규모는 3,555조 원입니다. 출하량은 8,100만 대. ASP는 3만 5천, 거의 한 100배죠? 스마트폰 대비해서. 자동차는 IT 산업 수요의 중심인 스마트폰보다 7배가 큰 시장이다. 2차 전지의 성장 잠재력이 기존 IT 부품들보다 큰 배경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는 이렇게 자동차가 7배가 크다는 점. 또 이제 출하량은 스마트폰이 15배가 많지만 이제 평균 단가가 가격은 자동차가 100배가 높은 그런 구도. 그래서 과거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 개화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동반됐다. 기업들의 중장기 매출도 전기차의 시장 성장률과 연동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아이폰 출하량은 373% 증가를 했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또 부품 업체, 밸류체인 기업 LG노텍의 매출도 377%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은 이 메인 종목들이 더 크게 가져갔죠. 밸류체인의 어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 같은 업체들, GM 현대차 같은 업체들, 또 거기에 이제 셀 업체들,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도 주가의 어떤 상승, 어떤 궤적 흐름들은 좀 다르게 흘러갈 것인데, 그리고 정도도 다를 것이고, 결국은 현 시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가시성, 성장률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을 우리가 주요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좀 사이클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팔고 이래야 될 것 같고, 셀이나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LG엔솔루션의 2030년 매출은 104조 원에 달할 수 있다. 거의 이제 가시성이 높을 거예요. SK 쪽에서 추정하는 게 2030년 97조, 삼성 SI는 78조, SKO는 58조 정도를 전망을 하는데요. 가시성이 매우 높죠. 일단은 그 시장 개화를 해서 성숙기 진입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2010년에서 2015년 정도에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분석이 되어지고, 그럼 전기차는 언제 성숙기에 들어가냐? 그럼 그 전에 주가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죠. 높은 성장률이 이제 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 밸류가 정당화돼서 주가를 고점으로 만드는, 그 뒤로도 매출과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사실 주가는 고점을 찍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시장 개화는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성장률 10% 중반대 진입을 성숙기 진입이라 가정한다면 이는 26년에서 27년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이때 전에 고점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4, 25 이런 정도. 그래서 지금 23년 6월인데요. 24년에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산업은 전방 전기차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고려하면 아직
시장 포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그렇죠. 침투율 측면에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의 고점을 논하기는 더 어렵죠. 한국의 IT 부품 대장주라 일컫는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은 스마트폰 침투율이 50% 돌파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전기차 침투율은 자동차 시장 내에서 15%에 불과하다는 점, 침투율 50% 달성은 2032년 정도를 가정해 볼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피크아웃의 어떤 시기를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15년도로 이제 추정했고, 전기차는 26년 정도를 지금 좀 추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고점도 형성될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 스마트폰 침투율과 삼성전기 주가를 비교를 보니까, 침투율은 이렇게 막 20%에서 75%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보니까 침투율이 25% 정도였는데 주가가 고점이 좀 찍혔죠. 이거를 침투율의 변화율로, 침투율의 변화 자료를 바꿔서 한번 이렇게 또 그래프를 또 만들었네요. SK증권에서 보니까 침투율의 변화율로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그 주가의 어떤 흐름하고 같이 매칭을 해보니까 얼추 좀 맞네요. 그렇죠. 침투율의 변화율, 침투율의 변화율이 가장 극점 전에 이렇게 주가의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삼성 SI하고 전기차 침투율의 변화율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래프를 결합시켜서 보니까, 침투율의 변화율이 이제 굉장히 좀 극점에 다르고 있는 지금 21년, 22년, 요런 23년 시점에 지금 주가의 어떤 고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얼추 좀 이런 논리를 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에서 24년도에 주가의 고점이 찍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가 이제 밸류가 가장 높은 이제 그 환경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침투율보다 침투율의 변화율이 조금 더 주가에 좀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게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삼성전기의 이 스마트폰 침투율 변화율과 함께 비교를 해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가 흐름의 궤적의 흐름을 좀 볼 때, 그 24년, 25년 고점의 형성